윤석열 정부의 비자금 사태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의 총애를 받던 이원모 의원의 와이프 신지연 집안인 자생한방병원에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였던 2020년 중반부터 당선될 때까지 2년간 무려 125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게 바로 이건데요. 그렇다면 이 검은 돈은 어디다,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지 이 역시 특검에서 털어야 하지 않을까요? 2022년 6월 윤석열, 김건희 나토 순방 때 네. 검사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민간인이 아, 네네. 관용 요건을 발급받아가지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네.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그랬죠. 자, 그런데요, 김건희 특검이 그 이원모의 부인 신모 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백년과 배임. 횡령과 배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네. 신모 씨를. 야,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신모 씨가 비자금을 조성해서 김건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생 한방병원은 윤석열이가 원래 검찰총장이었죠. 예. 대권 주자로 떠오를 때부터 당선될 때까지 자생 한방병원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 돈을 윤석열, 김건희에게 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생한 방. 예, 자 그러면 자생 한방병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잠깐 좀 볼까 하는데 이 부인이 자생 한방병원 네네. 둘째 딸이야. 네. 예. 자생 한방병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잠깐 살펴보죠. 2020년 1월입니다. 요때가 이제 윤석열이가 대선 주자로 부상할 때입니다. 네. 이때 자생한방병원의 가족 회사인 JSD1에서 네. 자생병원 관련 회사로 35억을 빌려줍니다. 35억을 빌려줘. 빌려줘. 그런 다음에 자생 한방병원 관련 회사를 네. 갑자기 그냥 법인을 청산해. 네. 그러면은 JSD1은 35억을 받아야 되잖아. 돈 빌려줬으니까. 어. 네. 에이, 안 받아? 끝! 그래서 저 돈이 어디로 간지 몰라. 몰라. 이렇게 이제 35원 비자금이 확보된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2020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아까 그 회사에서 똑같이 이번엔 바이오입니다. 자생바이오 대표가 이원모 부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로 90억을 빌려줘요, 2년간. 예. 그런데 이 회사도 아유 돈 많이 빌렸으니까 이제 청산해야겠다고 회사를 또 없애버려. 없애. 그러니까 저기도 90억도 뭐 안 받아도 되지 뭐 하고 안 받아요. 장부에서 삭제해버려. 그래서 총 125억. 오, 예, 예. 이 자금이 이제 특검은 김건희에게 건네간 것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생 한방병원 측에서 김건희 쪽으로 준 것들이 예. 되게 많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뭐 갔는지 안 갔는지 아직 뭐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네. 당선된 직후 인수위 사무실이 있었어요. 네. 공식적인 사무실이 있었어. 있어야죠. 네. 예. 그런데 강남에 비공식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네. 근데 그거를 또 이 부인 쪽에서 줬다며. 예. 이게 인수위 사무실이 22년 3월부터 2달 정도 썼는데 논현동의 비전타워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자생한방병원이 소유한 부동산이다. 네. 야, 자 그러면 자생 한방병원 측은 바볼까요? 아니, 다 받아야지. 그래, 받아야지. 받아야지. 뭘 다 줬지. 받아야죠. 예.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일단은 사실로 확정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원모 검사 출신인데 음. 인사비서관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인사비서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용인갑에 아, 용이 맞다. 여기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진짜 많았어. 예.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김대남 행정관. 아, 우리 녹취 기억나지? 그렇지. 녹취. 아 그래서 김대남이 화났던. 아, 그렇지. 김대남은 침 질질 흘리고 나도 이제 국회의원 맞아. 되나보다 했는데 예. 아, 그게 여기였구나.
자기 입장에서는 어린 사람이 치고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떨구고 네. 이 원모가 전략 공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김대남 너무 열받을 거 아니야. 네. 열받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힘으로 눌렀는지 지지선을 이 원모를 김대남이 그막 욕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워낙에 본인 경쟁력이 없어서 낙방하죠. 예. 떨어지면 끝이야. 그치지. 근데 대통령실에서 또 떨어졌어. 아유, 일로 와, 잘하지. 일로 와. 공직기강 비서관 한번 해야지. 일로 와. 그래서 다시 데리고 네, 네, 이렇게. 대통령실로. 대통령실로. 자, 요거는 이제 사실로 드러난 거고 예. 이미 이행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의심을 받고 있는 게 뭐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천수근이라는 약제가 있나 봐. 천수근. 약제. 약제. 네. 근데 천수근이라는 약제를 네. 의료보험으로 급여를 지급을 하면 더 많이 팔리겠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험 적용이 되니까. 보험 적용되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보험 적용이 안 됐어.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거를 또 급여 항목으로 집어넣나 봐. 시범 사업으로. 그러면 이것으로 혜택을 본 곳이 어디 있는지 봤더니 자생 한방병원이 거의 한 99%야. 아, 이거는 연결점이 딱딱 맞아 떨어지네. 자생 한방병원이 네. 새로 또 등장을 했습니다.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JTBC가 단독 보도로 이 관계를 조금 밝혔어요. 자생 한방병원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거론될 때부터 당선이 될 때까지 2년 반에 걸쳐서 12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 90억 원은 이원모 전 비서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대통령의 측근이었잖아요. 이 부인인 신모 씨의 회사를 거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이게 공군 특검의 1호기 같이 탄 시간인데. 사람이죠? 맞습니다. 나토 네. 순방 당시에 민간인 신분으로 그 공군 1호기에 동승했던 것이 바로 이원모 전 비서관의 부인. 예. 이거 이 부인이 자생한방병원의 둘째 딸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커넥션이 있을 거라는 의심들은 계속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왜 민간인이 자꾸 이걸 타는 거야? 근데 밝혀지지 않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검이 먼저 보는 건 그 공군 1호기 동승 사안이 아니고 자생병원에서 비자금을 만들어서 이거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낸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대가로 뭔가 특혜를 받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근거를 이제 시기로 보는 거죠. 네. 2020년 정도부터 윤석열 씨가 이제 대권 주자로 이제 막 거론이 많이 부각되기 되니까. 시작했으니까 그때로부터 2022년 중순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후보가 되고 나고 대통령이 네. 되고 날 때까지 이 동안에 125억이라고 하는 거를 이 개인 회사가 만들어냈다는 거는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봐야지만 실제 그쵸. 이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나오니까 그리고 어디다 썼는지랑 그다음에 그러면 그 돈을 만약에 이제 그렇게 썼다면 그 돈을 만들어준 데는 어떤 혜택을 줬는지 그 요거가 혜택 이제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제 거죠. 물론 이거하고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예. 모르겠지만 자상한방병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방병원이라서 일반 양방하고 달라서 네. 실제 뭐 의료보험이니 뭐 이제 이런 거 할 때 뭐가 조금 그 혜택을 적용이 못 안 받는다 되는 것들이 그러더라고요. 있죠. 근데 예. 그런 적용받는 것으로 여기를 시범 병원으로 만들어줘요. 이 윤석열 정권에서. 네. 근데 그것만 이제 오케이가 되고 나면은 사실은 엄청난 이득이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등등등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 이제 뭐 한약 이름이 뭐 청파전인가요? 네. 네. 이름도 알아요? 아니요, 그 한약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건강보험에서 적용만 받는다고. 예, 급여 혜택이 되면 예. 이거는 뭐 진짜 대박이지 사실. 대박이죠. 이 이야기가 2024년에 강선호 의원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국정감사 당시에요. 예. 천수근이라는 약제가 건강보험 급여 그 항목으로 인정된 덕분에 건강보험을 통해서 이게 이제 보전이 되는데 그 수익을 얻은 곳의 99.7%가 이원모 비서관 처가의 병원이다라는 게 이제 강선호 의원이 2024년 국감에서 제기했던 네. 문제였어요. 네. 이 병원이 그냥 그 이익을 다 먹은 거네, 그죠? 99.7%라는 그렇게 건 뭐 주장하고 전부지 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만약에 혜택이 있었다고 본다면 그 125억이라는 돈이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조금 더 의심이 짙어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네, 일단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는 특경법상 횡령하고 배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돈을 받아놓고서는 그냥 받은 법인을 청산해서 안 갚았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돈이 흘러가게 했다라는 취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대가성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죠, 그것은. 네. 그러니까 이거 돈 만든 과정이 뭐 아주 그렇게 치밀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약간 빌려준 거죠. 막혔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회사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자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든 자회사들끼리 돈을 막 빌려주고 빌려줘요. 그다음에 회사를 없애버리고. 회사를 없애버려. 음. 이건 약간 좀 막 하는 그렇죠. 막 하는 거죠. 그죠? 되게 막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고 이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불법, 그러니까 편법이나 불법 상속의 수단으로 한 건지 네. 아니면 그 중에서 뭐 정치자금 얘기한 대로 썼는지. 정치자금으로 썼는지는 좀 더 수사를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불법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하는데 네네네네. 이제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구성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회사에다가 만약에 손을 입혔다면 그건 횡령 배임이 되니까 네. 그 부분 찾아봐야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만 저도 나열을 하자면 네. 결국에는 그 돈이 조성까지 된 건 확인이 됐어요. 뭐 어디로 흘러 들어갔고 어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느냐는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거고 네. 결국 이원모라는 인물과 윤석열과의 유착 관계. 그러니까 이 유착 관계가 얼마나 심각해지냐면 결국 이원모 씨의 배우자를 공군 1호기의 민간인을 그냥 탑승시켰어요. 네. 이거 여권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일단 될 것 같고 혹시 그 유착이 부패로까지 확장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은 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원모 비서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아꼈던 게 인사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다가 또 용인과 공천도 주고 그 다음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또 불러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돈 그 자기 장인어른 또 사업체는 또 굉장히 큰 한방병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 어떤 유착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까지는 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 특검의 수사로 좀 진실이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특검 조사는 그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이게 한 4개월 됐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오. 지금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현모 전 인사비서관, 이현모 씨의 지금 부인, 네. 예, 저 신지연 씨? 예, 신지연 네. 이 소환했다는 거는 그렇죠. 사실 저 타겟은 이현모 비서관이에요. 저 이미 조사 다 해놨어요. 이미. 예, 이미 다 어느 정도 혐의랑 증거를 잡아놓고 네. 마지막에 저 신지연 씨 부른 거거든요. 음. 근데 저는 사실은 비자금도 의심을 했는데 네. 액수가 이렇게 큰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이게 계열사끼리 주고받는. 야, 그러니까 그 뭐 일단은 빚을 내주고 네. 안 갚고 그냥 그 해소를 해버리고 그쵸. 해서 파산시키면 돼요. 그렇죠. 파산해서 35억, 90억 해가지고 모두 네. 125억의 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건데 네. 이 돈이 어디로 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따져볼 게 되게 많아요. 자생한방병원은 그 무슨 한약재 그렇죠, 천수군. 그쵸. 천수군 그것도 네.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네. 제가 요거는 이제 국감에서 음. 그 작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지적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게 이제 천수군이 그 간단히 말하면 허리 디스크 관련해서 허리 이제 만성 뭐 척추 뭐 이런 거에 네. 뭐 효과가 있다 해서 어. 그 나오는 이제 약재의 조합이에요. 천수군이라는 게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몇 아.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아, 이름을 붙인 어떤 거죠. 뿌리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게 자생만 있는 거야. 자생한방병원에서만 자생- 파는 약재다. 그렇죠. 예. 다른 그래서 이게 데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원포인트로. 네. 제가 요걸 꾸준히 지적했던 이유가 하나가 네. 제가 민주당 이제 복지위원들한테 가서 예. 이 자료를 받아달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받을 수 없으니까 네. 좀 받아달라. 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저걸 했었는데 음흠. 이 의심이 이제 처음에 엄밀히 말하면 초장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그 공단에서 주는 건 사실 우리나라는 양방 위주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FDA 뭐 미국이나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죠. 양방은 기준이 있어요. 예. 뭐 이번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당뇨병 치료야, 뭐 위고비 뭐 네. 이런 거 보험이 되고 안 되고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일률적으로 통과가 돼야 그걸 우리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동아시아 몇몇 나라만 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양방 쪽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사실은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예. 야 검증 안 되지 않았냐, 전 세계가 안 쓰는 걸 왜 해주냐. 예. 그래서 한방이 이걸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 근데 그걸 뚫어냈어요. 음. 액수는 뭐 3억 5억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했는데 네. 제가 본 의혹의 정황은 초장이 잡힌 거거든요. 3억 5억 이제 찔끔찔끔 좀 받다가 네. 그게 통하면 액수를 키우면 돼요. 그래서 청구 건은 작년에 이제 4월 8월 4월부터 8월까지 네. 자생 계열에서 이게 천수군이 하르파고 피툼근이라고 네. 정확한 명칭은 하르파고 예. 피툼근. 예, 피툼근. 네. 요건데 요게 7,355건 청구는. 네. 그러니까 전체 건수로 몇 건 안 돼요. 그리고 자생의 이 약제비가 지급된 게 3억 7천만 원 정도. 네. 네. 이게 99.7%인데 0.3%는 몇 개 넣은 거예요. 다른 한의원에 몇 개 넣고 나머지 다 자생이 있거든요. 네. 3억 원이면 사람들 생각에는 얼마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범 사업이라서 네. 만약에 통과를 했으면 2단계를 통과하잖아요. 내년 4월까지 2단계 통과하면 이게 확대 적용됩니다.
확대죠. 예. 전체가 다 되는 그렇죠. 시범이니까 3억 7천만 원 지금 한 거지. 거예요. 예. 이게 나중에 이걸 통과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액수는 여기서 10배에서 20배 올라요. 확대하면. 예. 예, 모든 게 이제 시범이 아니라 예. 시범 사업은 시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확대 적용하면 바로 적용 가능. 아니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자생 한방병원에만 있고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문제 지적에 따르면 99.7%가 네. 예, 자생 한방병원 출신들이 그 만든 무슨 협회, 네. 그 협회에서 인증한 약제, 그렇죠. 그리고 그 이득은 오로지 자생 한방병원만 보는 네. 뭐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권의 특혜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국감 때 조규용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면이 있어 보이네요라고 실제로 인정도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그때 조 장관이 이제 검토해보겠다 하다가 이제 계엄 터져서 날라갔죠. 네, 뭘 검토합니까? 네. 당시 그 검토한 동안에 봤더니 계엄이야. 네, 자기는 이걸 검토해보겠다는데 윤석열은 계엄을 검토하고 있던 거죠. 10월달에. 그러니까 네, 그러네. 조기용 장관이 그럼 저희가 한번 자세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그걸 보고 계엄을 검토해야겠네. 이것들 봐라.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근데 이 문제 진짜 심각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된 중국인들의 무비자 단체 관광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민수가 혐중을 넘어선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내 또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마치 모든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염병 및 감염병을 퍼뜨린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도저히 야당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만한 발언은 아니라는 것이 각계 정치 패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네. 어제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들어왔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지도부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 잘 얘기하면 우려의 목소리를 좀 세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살짝 다루고 끝낼까요? 근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최고위원 이야기 걱정이 많은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마약 유통 및 불법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창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손소독 등 개인 위생에 주의를 다해 주시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아니 무슨 그렇게 하는 전염병 및 감염병 확산, 개인 위생이죠. 마약 유통. 미쳤어. 네, 이거는 뭐 우리 사회 뭐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있는 그 혐중전서 같은 거를 조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근데 거 아닌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큰 당의 네. 최고위원 아니에요, 저 사람은. 네. 저런 말 저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하나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이건 말하는 약간 좀 외교적으로 난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저 분명히 잘못했어요. 저는 음. 대한민국은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전 세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 많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럼요. 네, 그 관광객도 들어와야 되고. 근데 사실 이거 좌우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반일 그 불매 운동했잖아요. 불매 운동하면서 뭐 이자카야 가거나 아사히 맥주 먹거나 일본 차 타는 사람들을 토착 왜구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저 그때 많이 비판했어요. 근데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 관광객 오면 더 많은 중국 관광객 받아야죠,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중국에 돌아가서 서울병 걸렸다고 자기들끼리 서울 같은 게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데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그런 혐중이나 혐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중국과 일본에 더 많은 제품을 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관광하고 그리고 더 오고 싶어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이나 과거나 저런 식의 국수주의적 태도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혐일이나 일본하고의 얘기를 했던 건 이거하고 맥락이 좀 다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잘못해놓고도 계속 아니라 그러고 버팅기고 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고 보통 뭐 불화수소 문제가 좀 있었죠. 또 그다음에 수출 우리나라 문제하고. 갑자기 뭐 보복한다 그러면서 수출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이번 거는 그거랑 차원이 다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무비자 입국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가 조금 맥락을 잘 알았었으면 모르고 이렇게까지 그냥 말이야. 발진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에 이제 혐중 시위, 중국인들 혐오하는 그런 시위를 계속해서 태극기 부대들이 하고 그러는데 이자들 태극기 부대라고 안 해야죠, 이제는. 태극기가 달라졌으니까. 어제부터 중국인들의 이제 무비자 입국이 확대가 됐는데 이걸 이제 막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된다. 335 짝을 지어 다니면서 뭐 화장실도 조심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국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정말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답답해요. 일단 김민수 얘기를 한번 듣고 생각해 보죠.
한국에 대거 몰려드는 중국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우려되는 국민 불평과 국민 안전 문제, 이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3355 짝을 이뤄 이동해 주길 바라며 중국인 등과 마찰 발생 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시고 사고나 피해 상황을 목격한 분들은 즉각 신고와 함께 상황을 촬영해 주기 바랍니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손소독 등 개인위생에 주의를 다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발생할 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빠르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건 정말 악한 게요. 강수영 변호사님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뭐 그 틀린 말 했냐라는 것을 깔아놓는 거 아닙니까? 전염병 위험 있으니 뭐 손 소독 잘하라고 그랬고 안전하게 이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것을 깔고 하는 아주 비열한 행태 아니냐 이거죠. 네. 근데 저런 이야기를 가령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냥 했으면은 저런 말 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 김문수라는 사람이 본인이 하던 행적과 본인이 최고위원까지 되는 과정에서의 극우적 행태를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저렇게 다시 한번 많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수많은 이제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삼으려고 지금 각계각층에서 준비를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저런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이 마치 모두가 전염병의 매개자이거나 무슨 난동을 부릴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게 굉장히 유감이에요. 지금 중국 쪽에서는 기사 보면은 서울이 그리워가지고 눈물이 난다. 서울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내 최고의 여행지가 서울이었다. 그런 글들 지금 틱톡이나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나라 와서 돈 많이 쓰고 우리나라 좋다고 뭐 향수병 걸린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는데 지금 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자는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을 하니까 저런 게 만약에 외신을 타고 알려져 보세요. 얼마나 국익에 손해를 미치며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얼마나 손해를 끼칩니까? 겨우 자기들 그 구글 코인 한번 먹어보겠다고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김민수 최고위원의 호를 깽판 김민수 최고위원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한 바가 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주요 지점에 가서 현중 시위하는 사람들, 거기서 관광객들 대상으로 장사도 하시고 식당도 하시고 숙박하는 분들 피눈물 나게 하는 영업방해이자 소상공인 죽게 하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인 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은요, 정부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제가 관광객분들 만나봤다니까요. 그분들이 중국인 관광객 급감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특수를 풀고 또 하나 한학령 같은 문제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풀어가기 위해서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광 누구 때문에 무너졌냐고요. 윤석열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관광업계들 울고 있을 때니까요. 그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각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서 이렇게 깽판 놓는 발언을 합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무리 야당의 정치인들이지만 너무하다. 국익도 국익이고 소상공인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파괴하는 행동 안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 이제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외교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중 관계가 무역이나 관광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업계에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뭔데 나가서 깽판 피웁니까? 본인이 그 소상공인들한테 이거 다 물어줄 거예요? 관광업계 피해보면 물어줄 거예요? 그리고 앵커님 제가 속보가 하나 들어온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을 대상으로 땡땡땡을 하겠다라는 협박글이 올려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땡땡땡이 뭐죠? 테러를 하겠다고? 칼부림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침에 뭐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걸 말려야 될 이런 자들이 조장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조장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코로나 때 미국에서 일부 극우자들이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코로나 전염시킨다라는 그 글이 올라와서 거기에는 우리 교포들이 특히 여성들이 폭행에 타깃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 국가의 상대로 이렇게 테러하거나 이런 걸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 결국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국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